지수가 살짝 후퇴하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함께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사인들을 보내오는지를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도 훈풍 계속해서 이어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홀로 조금 후퇴하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소폭씩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강했던 월요일장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보고 정책 회의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6월 CPI, PPI 주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소 고점에 대한 경계 심리는 있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확인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이입 그리고 주요 물가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10%가량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모건 스탠리 수석 미국 전략가의 그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강세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히트맵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보시죠. 일단 대형 기술주도 대체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 오랜만에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1.91%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훈풍이 분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써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대체적으로 이 훈풍이 이어나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날 0.65% 또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이후 소폭 아니면 많이씩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애플의 주가인데요. 꾸준하게 오르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다시 찾아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위로 밀려났고요. 애플 1위에 올랐는데 이로써 애플 관련주들 오늘 기대감에 함께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주목할 종목이 뭐가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이날 애플의 주가 상승에 이어서 또 다른 대형주들,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TSMC가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유지를 했습니다. 오는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지 또 웨이퍼 가격 추이는 어떨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울프 리서치가 아웃퍼폼에서 피어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10%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지만 지금 위험 보상 밸런스 즉 밸류에이션이 적절하게 잘 갖춰졌다라는 평가에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를 그런 관리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겐하임이 중립에서 매도로 또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24일 발표하는 실적 같은 경우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구독 컨센서스, 밸류에이션 등 하반기에는 리스크가 내재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에 매도 의견이라는 점에서 서비스나우 이날 주가 5%가량 빠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어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선별한 두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콜랩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 위생, 감염 예방 관련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오염 등으로 이렇게 위생, 감염 관리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스티펠이 투자 의견 한 단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장세가 몇 년 전보다 좋다고 평가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콜랩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빠졌던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 엣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인버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9%대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력적이고 마진과 현금 흐름을 회복해야 그런 점이 확인이 돼야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마진과 현금 흐름에 주목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날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루시드를 꼽았습니다. 루시드가 이날 2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을 공개했는데요. 2분기에 2,400대에 가까운 인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대비 22% 인도량이 증가한 모습들인데 이로써 루시드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니콜라, 전기차 업체 전반에 훈풍이 불어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보시면 올 하반기 그래비티 전기 SUV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재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건 최근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의 2분기 인도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기대치가 워낙 낮게 형성돼 있는 점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전기차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에 따라서 마진에도 압박이 받았을 만큼 마진율이 아직까지 견고한 살아남을 수 있는 전기차 업체가 어디일지 지금부터 선별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전기차 주가가 좋을 때면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주가 관심을 받기 마련이죠.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 보험주 한번 가지고 계시다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베릴 같은 경우에는 100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5등급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올해 허리케인 시즌이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날씨 이슈가 이렇게 크게 작용하면 날씨에 노출도가 높은 종목도 크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로써 보험주에 대한 변동성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허리케인 상륙 지역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올스테이트, 프로그레시브, 처브 그리고 트래블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주목해야 될 또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는데요. 월요일장은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As it relates to stocks today in particular, frankly, I think they're in kind of a wait and see mode. We've got a big week in terms of data. Powell's speaking, we've got, CPI and PPI coming out. And let's not forget, those number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we get into the back half of the year. In particular with Powell's comments, I think, the first half of the year, he was kind of, suitably vague in a way that much of Wall Street kind of anticipated. I think we're now starting to move into the period, particularly with the labor market starting to show signs of cooling. Stock market concentration at all-time highs, concerns about, a potential U.S. recession. I think his comments are going to start to matter more. You think about how does the Fed balance, the softening labor numbers with, their rate path expectations. I mean, I think this is the proverbial soft landing that they're trying to engineer. And I think that's where Powell's comments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because if you go back to kind of prior Fed meeting minutes, he said, we're very data dependent. He clearly doesn't want to err on the side of lowering rates too soon. He's referenced that in the past. And so I think this is where the balancing acts for the Fed starts to get, really tricky in terms of, how quickly, if at all, do we see the data deteriorate? It hasn't started to yet, but it's showing signs that it will. And then to what degree does the Fed, try to preempt that by lowering rates potentially even sooner than September? And I think a lot of that, too, is going to depend on what we see in CPI and PPI.
네, 어제장 우리 함께 다시 확인을 해보고 오늘 개장 전 다시금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워낙 좋았습니다.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그에 대한 훈풍을 잘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어제는 코스피가 좀 하루 숨 돌리는 모습이 나왔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어제 오전 10시 정도에 기관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론적으로는 0.1% 하락한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의 훈풍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줬는데 어제 1.3% 오름폭 보이면서 859선에 마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 좀 부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테슬라의 훈풍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을 확인을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연일 1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포스코대철의 AI화 한다라는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2위권에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제 장중에 잠깐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드디어 10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BM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과 관련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흐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은 있지만 코스닥 쪽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이죠. 동일하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신작을 발표한 넥슨게임즈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쿠키런과 관련돼서 지금 100억의 매출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기관 쪽에서의 지속적인 순매수 흐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어제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네이버가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악평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기관 쪽에서는 대려 네이버를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어제 이름을 상위권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8월 1일부터 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일단은 장중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섹터 단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사조 그룹주 굉장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사조 시푸드와 사조 대림 모두 52주 신고가 장중에 경신해줬고요. 어제 증권사에서 아직도 사조 그룹주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저평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을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치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프리스트의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간의 매출 규모가 4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의 예측대로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일지 올해 이미 200% 넘게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았죠. 테슬라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대형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8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8거래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에서 다시금 테슬라가 상승 흐름에 동참하면서 결론적으로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로보택시데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테슬라의 전환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 테슬라 힘 입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지 하반기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어제 원전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받아간 종목들 나왔습니다. 우리기술이 20% 넘게 올랐고요. 오르비텍도 11%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 이제 이달 중순이면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된
관련된 결과 발표가 됩니다. 여러 국가들이 지원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 사업비가 30조 원이 넘어가는 만큼 중반에 발표될 수 있는 이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된 결과도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해 볼 주요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올해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근데 어제 다시 시간 외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업체 선정에 나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5나노 공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어제자 나온 단독 보도에서는 현대차가 3나노 공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비딩에 나섰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DSP 파트너뿐만 아니라 TSMC 밸류체인 업체들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DSP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 공정에 맞게 디자인해주는 역할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업체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움치스나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업들도 모두 비딩에 참여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빠르면 3개월 안으로 선정 업체를 뽑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관련주들 움직임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전날장의 종가 현황 가격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현대차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폭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현대차 0.7% 오른 28만 3천 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다시금 기대감 키워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출국을 했는데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지정학적 여러 가지 리스크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을 폭격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요. 최소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어제 나토 회의에 나서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북러의 군사 협력과 관련돼서 지금 그 둘의 군사 협력은 굉장히 결정적인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를 놓고 오늘 새벽에 러시아 쪽에서는 남북 중에 결정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의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나토 회의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방산주들의 흐름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남북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 크게 올랐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4%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현대 로템부터 한국항공우주까지 일제히 오름폭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해당 이슈로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속적으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증권면 톱기사부터 좀 볼까요? 엔비디아 공급 독점 깨질라 삼성과 거꾸로 가는 SK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좀 워낙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왠지 SK 하이닉스가 좀 위축되는 좀 약간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상반기 때와는 완전히 좀 입장이 좀 바뀐 그런 모습이죠. 주가부터 먼저 보면은요, 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상반기에 빨간색 그래프가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죠. 67%나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면에 왼쪽에는 막대 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미미하죠. 3.8% 한 삼성전자 이거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사실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런 겁니다. 막대 그래프 파란색의 삼성전자가 7%가 넘게 오른 반면에 옆에 막대 그래프 밑에 내려가 있죠. 마이너스 1.2% SK하이닉스가 주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SK하이닉스는 7월 들어서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흐름이 분위기가 상황이 반전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이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그게 언젠가는 될 테니 이게 반영이 되고 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훌쩍 뛰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2분기 실적 봤을 때 HBM이 그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뭐 D램이나 낸드만 가지고도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같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절대 아니죠. 오른쪽에 또 표 한 번 더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계속 좋죠. 이렇게 계속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더 화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뭐 당연히 투자하는데 이만큼 좋은 회사가 없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이름을 가려놓고 본다 그러면 이 회사는 누구나 다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매출도 매출이고 영업이익률이 좀 보면 2분기에 이제 아직 뭐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5조가 넘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3분기는 6조, 4분기는 7조 5천억까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이 워낙에 뭐 엔비디아 이부 때문에 관심이 몰려서 그런 뿐이지 충분히 물밑에서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결국 반도체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모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뭐 국내 대표적인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상황을 좀 전제로 해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은 이런 반도체주의 이런 강한 어떤 랠리라든가 강한 실적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팅을 해서 국내 코스피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를 좀 보면요. 이 화살표가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이게 이제 ETF의 순매수 상품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ETF 순매수 순위를 보면 외국인은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2배 상승을 할 거라는 걸 이제 2배 레버리지를 적용을 하는 그런 상품인데 132억 원을 순매수해서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수익률도 이미 좋습니다. 또 세 번째 많이 산 상품이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덱스의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상품에 역시 78억 원 정도를 사서 3%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코덱스 200이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2배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인버스 상품에 가장 많은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도 코덱스가 떨어질 것이다. 코스피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상품을 또 많이 샀습니다. 뭐 둘 다 수익률은 좋지 않죠. 지금 코스피가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 한국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순매수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어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팔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10명의 성악게임 중에 10명의 국내 투자 중에서 9명은 뭐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국내 개인 투자들은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이런 평가도 전망도 이렇게 사실은 뭐 좋지 않을 수 있다, 무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팔긴 했는데 기관은 비교적 코스피가 상승할 쪽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 쪽, 상승 쪽, 그다음에 개인의 코스피 하락 쪽 이렇게 베팅하는 이 양자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머지 두 기사는 이제 국내 산업 쪽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계속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LG 엔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만 반등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실망감이 커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 매출은 2분기에 6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줄었고요. 이익은 1,953억 영업이익 기록을 했는데 일단 전분기보다는 57% 넘게 줄었는데 사실은 이 수치에는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거를 포함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5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 때 미국의 보조금을 감안한 영업 손실이 316억 있으니까 보조금을 감안한 영업 손실이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2분기에 배터리가 많이 팔렸습니다. 배터리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보조금도 많이 받긴 했는데 많이 팔리면 그만큼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손실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SDI는 매출은 8%, 영업이익 16% 각각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수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좀 어두운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근거는 하반기에는 전기차 신차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더 팔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튬이나 니켈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들이 좀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레깅 효과 그러니까 원재료를 비싸게 샀다가 정작 만들어서 배터리를 팔 때는 싸게 파는 이런 역레깅 효과가 단기간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만큼 원가에 대한 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그 회복 기대감, 실적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기대감은 3분기보다는 조금 더 뒤로, 그러니까 4분기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마음을 좀 관리하시는데 멘탈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조금 올랐죠. 삼성 SDI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그룹들 승계 작업들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화그룹이 본격적으로 이제 3세 후계 구도의 이 승계 작업에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화에너지가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을 공개 매수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달 2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살려고 하는 한화 주식의 매수 가격은 주당 3만 원, 그다음에 600만 주, 지분율 8%를 사들이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 한화 주가 주당 28,700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근접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화에너지는 비상장회사입니다. 근데 이 한화에너지는 한화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 이제 김동관 부회장들 세 아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100% 이제 자회사인데. 만약에 현재 한화에너지에 대한 세 아들의 지분은 17%가 되는 거고, 한화에너지 지분은 이제 현재 9.7%고, 이게 이제 만약에 한화 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공개 매수를 성공하게 되면 17.7%까지 한화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 사람의 지분 합한 것과 김승현 회장의 지분 김승현 회장의 현재 한화 지분 22%를 합하게 되면 총 한화에너지가 한화에 대한 갖고 있는 지분이 49.7%가 되게 됩니다. 이제 뭐 거의 절반 가까이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 행사하고 이제 후계 작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되죠. 다만 한화에너지가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비상장 회사가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화의 지분을 한화의 대주주가 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한화에너지와 한화 간의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개 매수 가격이 3만 원인 건 너무 싸다. 한화의 가치를 너무 좀 낮게 평가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 지분 인수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한화 에너지에 대한 지분이 세 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화보다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한화 에너지와 한화가 합병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한화 에너지에 좀 더 무게 중심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뭔가 좀 어떤 혜택은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시작되겠고 24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8%를 꼭 다 공개 매수가 되지 않더라도 아마 이 작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요. 공개 매수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 지수 어제는 조금 후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6월부터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2,9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더 나아가서는 3,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서머랠리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엔 서머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이 2분기가 유동성 긴축의 어떤 시간이었다면은 3분기는 재차 유동성이 풀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달러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온 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제반의 기업체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일단 실적이 좋은데다가 우리만 환율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엔화라든지 위안화 그리고 또 유로화 이쪽이 다 환율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주가는 여기서 한번 눌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3천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천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신다면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제가 뭐 명확하게 그거를 갖다 찝어낼 능력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오히려 9월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9월 이전에 한번 시도를 하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7월 달, 이달 말에 이제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눌렸다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 이후 11월이나 12월로 혹시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은 늦어질수록 그만큼 미국의 경기 후퇴 내진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앞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빅테크도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이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적은 엔비디아라고 봅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줬었잖아요. 네, 시장 컨센보다 더 높게 나와주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가 반복이 됐는데 약간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도 들어요. 이제 문제는 그게 한 텀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YOY로 해가지고 컨센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오려면 그만큼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최근에 이제 좀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약간 밀리는 느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느냐, 앞으로 더 잘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AI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애플이 바닥에서 놀고 있던 게 보였던 거고 애플이 때마침 AI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신제품에 탑재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애플이 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 뒤에 또 급등했던 게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가 잘 팔려서 급등했느냐? 아니거든요. 전기차 이슈가 아니었고 테슬라는 재생에너지 쪽 판매하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이슈. 그러니까 8월 달에 아마 로보택시가 네, 출시가 맞습니다. 되죠. 그럼 이것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 관련해 가지고 상용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또 AI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도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주가를 보니까 인텔이 주가가 올랐어요. 네. 이 얘기는 지금 고금권에 있는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는 아는데 예상보다 더 좋아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는 편안한 주식들 중에서 실적이 좀 개선된 걸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실적에 대한 전망, 노이즈 이런 거는 잘 나올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의 컨셉보다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의 기울기가 달라질 거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이전처럼 급격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상승의 추세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젠슨 황과 제프 베이조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았거나 아니면 팔 계획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출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점 우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항상 이제 그 경영자들이 오너들이 주식을 팔면 고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잖아요. 네.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고 싶은 거는 당연한 욕구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획에 있었던 일환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 입장에서도 고점을 자기네들이 인지하고 팔았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 있구나라는 갖다가 보여주는 시그널로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방해할 정도의 그 정도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아지느냐 안 맞느냐를 갖다 시장이 봐가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팔았기 때문에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CEO의 매도보다는 실적이 앞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도 뭐 다른 게 다 좋게 올라도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코스피도 좀 경계감을 보였던 것 같은데 박스피 뚫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수는 어쨌든 조정은 좀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에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C 지수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이 물가 자체가 여기서 급격히 돌아서 가지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거는 그동안 나왔던 지표들 가운데서 그 PPI라고 그래가지고 제조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여왔었고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지표들 역시도 좀 톤다운이 되고 좀 약간 수축되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조와 관련돼 있었던 부분들,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어떤 제반 지표 자체들이 경기가 어쨌든 쿨다운되는 느낌을 좀 갖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물가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
CPI도 지금 시장 컨센이 3.1입니다. 네. 그럼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그림은 어쨌든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갑자기 좀 급하게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쉬어갈 때 비중을 좀 늘리는 쪽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쉬어갈 때 좀 늘리는 편이 유효하다고 보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어가는 와중에도 근데 또 오를 건 또 오릅니다. 어제는 뭐 식품주가 강하게 오르기도 했고요. 이렇듯 오르는 섹터는 정말 강하게 오르는데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한국하고 미국 증시의 차이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하면 다른 것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라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거나 옆으로 기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올라간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지 옆에 있는 주식들은 멀쩡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보면은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면 나머지 주식 다 빠집니다. 네.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수급이 지금 부족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매수할 수 있는 신규 자금 유입이 둔화되어 있다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은 일단 내부적으로 증시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겠어 하고 새로운 돈들이 많이 들어올 어떤 상황도 좀 되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을 해버리면 여기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나는 미국장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자금도 잘 안 들어오는 데서 여기서 또 기존에 국장에 투자했던 분들이 미장으로 넘어가시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철저하게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돌파를 하는데 그럼 지수 왜 올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네.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고 이런 좀 덩치 큰 주식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미국장하고 비교를 해드렸지만은 미국장은 다른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편안한 환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냥 환율에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오질 않고 들어와도 지금 주로 올해 20조를 샀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지금 핸들링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선물 옵션으로 핸들링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같이 휘둘려 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를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 이미 주도권이 외국인한테 넘어간 지도 오래지만은 요즘 들어서 그게 더 심화되는 느낌이 좀 사실 듭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개선이 되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겠네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를 그만큼 더 키워줘야 되죠. 밸류업이 그리고 그러면 밸류업도 영향을 줘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한국 투자자들, 국내 내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밸류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장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금투세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이 와중에 신저가 종목이 계속 소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개별 종목들이 신저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특히 코스닥 쪽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물려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한국 주식하면 진절머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늦기 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요.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지수가 오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그만큼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른 중소형주, 특히 뭐 반도체 중심으로 같이 함께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려면 어떤 조건이 먼저 해결이 돼야 할까요? 사실 이제 중소형주 쪽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투자의 사이클이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HBM으로 다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퀄 테스트 통과 문제 이슈, 엔비디아 향 쪽으로 물론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쪽으로는 물건이 나가곤 있지만 비중 자체가 엔비디아가 워낙에 크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그 단독 기사 나오면은 보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장비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쪽은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은 당연히 관심을 받을 거고 또 실적으로 반응을 받을 거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뭐 HBM을 차치하고 놓고 보면은 그 레거시 제품들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게 수요가 늘어서라기보다는 공급이 줄어서 이제 쇼티지가 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맥락을 놓고 봤을 때 그 어저께 기사를 난 걸 보니까 키옥시아가 이제 낸드 쪽 가동률을 100%로 이제 정상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그 낸드 가동률 자체를 그동안 가동률을 좀 낮춰왔었던 거를 갖다 회복을 시키고 있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소재 쪽 오히려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 쪽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문 드릴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장마로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만큼은 날씨가 쨍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방향성 정말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